세무조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되게 드라마를 보면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파란 박스 들고 와서 우르르 들어와서 네. 자료 싹 다 가져가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세무사님 어떤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희 로운세무법인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네, 로운세무법인은 세무조사 전문 대응 법인답게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세무법인답게 오랜만에 세무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조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되게 드라마를 보면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파란 박스 들고 와서 우르르 들어와서 네. 자료 싹 다 가져가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세무사님 어떤가요? 이렇게 무조건 세무조사 나오면 불시에 진행되나요? 네, 모든 세무조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 세무조사라고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앞서 말씀드린 형태와 같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 없이 당일날 방문을 하게 되는데 세무조사 조사 담당관들이 당일날 방문을 하여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한 후에 납세자 권리 현장을 낭독하고 대표자 동의하에 회사 내부에 있는 PC 자료라든지 아니면 파일철들을 예치해 가고 예치된 자료들은 리스트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전 예고 통지 없이 갑자기 시행되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세무조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10시경에 수행이 되는데요. 근데 되게 대표님들은 오전에 좀 늦게 출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전화로 세무조사가 나왔다라는 연락을 받으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무사랑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 함께 입회하에 세무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좀 더 첨부를 해보자면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예치를 하게 되면은 대표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혹 대표님들께서 대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동의 안 하면 그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예치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세무조사가 나왔으면 받으셔야죠. 네, 그거는. 그러셔야죠. 네, 이거는 뭐 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탈세 제보를 받았거나 차명계좌 혐의가 있거나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조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세무조사 받으실 때 더 유리하게 작용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무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자료 예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 범칙 세무조사로 전환이 되어서 압수수색 및 강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셔가지고 협조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협조적일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서로가 얘기네요. 힘들죠. 네네.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세무조사는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 조사 범위 확대를 막고 그 과세 기간 동안에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최선의 방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세무사님 일단 국세청에서 자료는 싹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예치한 이후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예치된 후에는 예치된 자료와 기존에 신고되었던 세금 신고 내역들을 비교하여 가지고 세법에 맞게 세금이 신고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3주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장을 통해서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종료할 통지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 30일 이내에는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과세전 적부 심사나 불복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영상이겠네요. 네, 그럼 좀 아무래도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다양한 업종 그리고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대응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하면은
이런 비정기 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 주기적으로 회사 장부나 컴퓨터 파일 아니면 회사 금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있는 조직도, 인사평가서, 차량 운행 일지, 상품권 분출 대장,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등 관련된 내부 규정도 확인하셔서 미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을 하시고, 특히 우리 회사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의 거래가 있거나 그리고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더욱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가 나왔음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를 예치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앞으로 세무조사 받으실 때 좀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예치하는 과정에서 좀 협조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사 내부에 불필요한 자료는 없는지, 그리고 미비된 자료들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회사가 친인척 간 거래가 있다든지 또는 연구인력비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세무적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건지 아니면 컨설팅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세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세무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이 회사를 내가 세무적으로 모든 문제점을 찾아서 회사를 망하게 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는 조사관은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세무조사를 통해 회사가 세법적으로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이니 담당 세무사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세무법인과 잘 협조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 세무법인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절세생활 하세요.